자, 봅시다. 자, 독서 볼게요. 독서 보고 지원이는 저기 마치고 잠깐 나한테 좀 보세요. 책 펼쳐라. (128조) 자, 지난번에 경제 얘기 하나 했었는데 오늘 경제 얘기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요 개념들 좀 잡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글 읽기가 좀 편할 거라서 요 경제 관련된 걸 좀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철학 관련된 걸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변한다, 가격이 움직인다, 가격이 결정된다. 이건 전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어로 하면 마켓, 시장이다, 그렇죠? 시장에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의 판매 가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가격이다, 소비 가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시장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시장 가격이 정해진다라는 거니까 뭐도 있다는 거야? 변화도 있다는 겁니다. 변해지다가 정해지고 변해지다가 정해지고. 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가격의 변화가 조금 생기는 것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격에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가격이 널뛰기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때 엄청 많이 변한다는 거야. 그때 엄청 많이 변한다는 거야. 그게 가격이 탄력적인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탄력적이지 못한 건 뭘까요? 가격이 변동이 많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뻣뻣한 거예요. 고정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낮다 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한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수요 곡선 어떻게 그려집니까? 수요면은 이쪽이 수요가 돼야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요 가격과 관련돼서 가격들이 쭉 있죠. 맞죠? 자, 그래서 가격들이 쭉 있을 때 수요 가격이 높으면요, 공급 가격은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요 만나는 점이 바로 뭐야? 균형 가격이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요 곡선, 자, 근데 수요 공급 곡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변합니다. 자, 가격인데 여기서 내려가요. 그러면 자, 잠깐만, 이게 공급 수요가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요가 지금 가격이 내려가면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합니다. 수요량은 어떻게 해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자, 다음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되는 가격이 있을 때 공급 가격 되는 가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수요가 금방금방 바뀌는 거야. 그러면 금방금방 바뀌는 물건도 있겠지만 금방금방 안 바뀌는 물건도 있겠지.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은 어떤 상품이 가격 탄력성이 높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많은 경우에 가격 탄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 내가 A 물건과 B 물건이 있는데 A 물건이 세상에 없으면요 나 그냥 B로 대체해서 살면 될 것 같아. 근데 A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값이 싸서야. 그런데 A의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A의 소비를 줄이고 B를 더 많이 사면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렇게 A에 대한 수요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필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꼭 10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1년에 10개는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을 높였다고 해서 내가 10개 살 걸 9개로 줄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똑같이 10개로 사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시들을 머릿속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한다고. 이건 아까 쌤이 다 얘기했다, 그쵸? 자,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대체재의 존재 여부입니다.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여러분들 요게 나중에 고2, 3 모의고사에 올라가면 진짜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지금 고1 거 할 때 이런 걸 좀 잘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자, 어떤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 대신에 당연히 뭘 사용하겠어? 대체재를 사용하겠지. 그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다. 연결될 거야. 자, 예를 들어 버터는 마가린이라고 하는 밀접한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버터 가격이 오르면 버터의 수요량은 크게 떨어집니다. 버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입니다. 반면에 달걀은요, 마땅한 대체재가 없습니다. 달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입니다. 늘 사야 되기 때문에. 둘째, 필요성의 정도입니다. 필수재라고 생각해봐봐. 필수재는 내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량을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 관계의 흐름을 잘 생각하면 글이 자연스럽게 읽혀요. 반면에 사치가 뭐야? 내가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쓰는 거. 가격이 오르면 뭐 하면 돼? 좀 줄이면 되지. 맞죠?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사치재의 수요는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탄력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필수재인 휴지의 가격이 오르면요, 아껴 쓰긴 하겠지만 그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치재인 보석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셋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개인의 소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비중이 높으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잘 보세요. 이 글은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요인이 1번, 2번, 3번 나오잖아. 맞죠? 그리고 요인의 1, 2, 3번마다 각각 몇 개의 예시가 나오는가? 각각 2개씩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ACE는 전부 뭐야? 탄력적인 예시야. BDF는 뭔데? 비탄력적인 예시고.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쭉 연결해 놓으면 어떤 상황에서 탄력적, 어떤 상황에서 비탄력적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좀 정리가 되겠죠. 머릿속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온다 싶으면 뭐 하면 돼? 옆에다 정리하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랍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나눈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량과 수요량이 변한 걸 찾았을 때 일단은 여기 절대값 씌워져 있다, 그쵸? 그러니까 변한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유는. 맞죠?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했어. 그럼 얘는 탄력적인 거야, 비탄력적인 거야? 생각해! 멍하니 보지 말고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했다고요, 절대값으로. 그럼 이건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가격이 변한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변화가 거의 없으면 뭐야? 비탄력적인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했을 때 변화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기존 가격분의 변화 가격. 수요량의 가격 변화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기존 수요량 분의 수요량 변화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0% 인상되었는데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20% 감소했다고 해봅시다. 자, 가격은 10% 인상됐는데 수요량은 20% 감소했답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몇이 됩니까? 2가 됩니다. 가격 변화율은 1인데 수요량은 2잖아. 10분의 20. 자,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한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수입에 영향을 미친대요. 총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이는 상품의 가격의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 총수입을 계산해야 돼요. 생각해봐봐. 내가 가격을 다운시켜. 그러면 수요량은 늘겠지. 근데 수요량이 는다고 해서 내가 가격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내가 원래 버는 돈에서 그렇게 엄청 많이 벌리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수요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내가 많이 못 팔아서 돈 많이 못 벌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가장 최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작게도 아닌 그 어느 정도만큼의 양의 그 정도의 가격을 딱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수요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자, 그래서 이 총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이는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자, 근데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 당연히 상승하겠지. 내가 가격 올린 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근데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수입은 감소하게 된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느 상품의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지금 20% 상승했대요. 가격이. 자,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10%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변화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은 10이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몇이야? 2분의 1, 0.5잖아. 그럼 1보다 작죠? 그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자, 이때 총수입은 거래량이 곱한 수치이므로 가격 인상 전 5만원에서 인상 후 54,000원으로 4,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비탄력적인 경우에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건 만약에 탄력적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예시는 안 나와 있지. 맞죠? 자, 그러니까 탄력적인 건 가격을 올리면 돈을 적게 벌게 돼요. 비탄력적인 건 돈을 올리면 돈을 더 벌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44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아니다. 자, 아니다. 40 아니다, 모르겠다. 44, 45, 46 다 푸세요. 지금 빨리. 시간은 4분.
자, 앞에 봅시다. 문제 굉장히 쉽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요 44번 보기부터 보자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갑국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국은 쌀을 주식으로 먹는답니다. 그러면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해서 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으로 가겠죠. 왜? 쌀을 주식으로 먹는다며. 그러면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줄일 수 있어, 없어? 수요량을 줄일 수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해서 비탄력적이고요. 자, 자동차보다 저렴한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인 을국은요. 자동차가 주요 수단인 나라에 비해서 자동차를 뭘로 생각할까요? 그렇죠. 사치제라고 생각하겠죠.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다 해결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사치제로 인식하여 자동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탄력적이 되겠죠. 그러면 비탄력적 사치제 탄력적 하락이라고 하면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자, 글을 읽고 잘 이해하면 문제가 너무 쉽죠. 자, A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바로 뭐였는데 맨 마지막이 이유였어요. 맨 마지막이 이유에 뭐였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랍니다.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이유가 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변화시킬 때도 총 수입을 뭐 할 수 있어? 늘리는 방향으로 가격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자,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소비자의 소득 규모 파악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 다음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판매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다음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판매 상품의 생산 단가를 예측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판매 상품의 생산 단가는 생산 단가가 무슨 말인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쓰는 비용인 거야. 그게 생산 단가죠. 우리가 지금 생산 단가로 물건을 사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무슨 가격으로 사고 있어? 소비자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있는 겁니다. 생산 단가는 공장에서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돈 얼마 드냐고. 그게 생산 단가야. 그걸 알 순 없지. 그렇죠? 자,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판매자의 총 수입 증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자, 이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게 판매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인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야지 얼마로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총 수입이 가장 증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46번 봅시다. 자, 우리가 요거를 딱 보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돼? 요 퍼센트가 떠올라야 돼. 왜? 본문에 예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줬거든.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시 그대로 우리도 만들어줘야지. 자, 그렇게 만들어줄 때, 자, 기존 가격이 200원이었고요. 가격 변화 분이잖아. 25%죠. 25% 맞나? 200원에 500원 4분의 1 맞죠? 25% 변화했죠. 자, 다음 영화 관람권은 만원에서 2,000원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20% 바뀐 거죠. 자, 다음 어디 갔냐?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100개였는데 20개가 달라졌대요. 몇 퍼센트야? 20%예요. 자, 다음 저기 뭐냐? 영화 관람권은 2,500장에서 1,000장으로 바뀌었답니다. 1,000장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얼마가 바뀐 거야? 지금 총 40%가 바뀐 거야. 맞죠? 자, 이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 김밥은요, 아까 그 분수에서 몇 분의 몇이 나오겠어? 25분의 20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낮다. 비탄력적이라고 봐야겠죠. 자, 영화 관람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0% 변했어요. 그런데 판매량은 몇 퍼센트 변했어요? 40% 변했지. 쫄딱망하게 생겼어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무슨 탄력? 비탄력적. 영화 관람권은 뭐? 탄력적. 자, 보기를 보는 순간 보기의 의도에 맞게끔 다 미리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김밥은요,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의 변화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 가격 변화율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율은 이거잖아. 가격 변화율이 작다고요? 아닌데 크죠? 자, 다음 2.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크다. 가격의 변화율 요거죠. 수요량의 변화율. 아니, 수요량이 더 크네. 맞죠?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자,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김밥과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모두 1보다 작답니다. 둘 다 1보다 작나요? 1보다 작은 건 뭐밖에 없어? 김밥밖에 없어. 맞죠? 모두 틀렸습니다. 자, 다음 4번. 김밥과 영화 관람권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습니까? 아니죠. 수요량의 변화율 어떻게 돼? 얘는 20%, 얘는 40%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자, 다음. 김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적었던 거랑 일치한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가격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맨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요거 경제 지문 추가적으로 또 더 해볼 겁니다.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양면 시장의 가격 구조, 그리고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 있죠. 여기까지 지문 3개입니다. 3개인데 가격 탄력성은 오늘 문제 거의 다 풀었어요. 2개밖에 안 남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해서 3월 14일 숙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그 중간에 멘토 시간에 그 저기 빠릿빠릿하게 안 하고 중간에 멍 때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내가 저기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 거 알아요? 그 여기 틈나 있는 구멍으로 지나가다가 우리 반 이러면은 바로 감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 멍 때리고 있다고 하지 말고.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미안.